자, 우리가 이렇게 진짜 잘 나가고 있는 거는 물론 능력도 있어서지만 묘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애들이 그냥 저절로 픽픽 쓰러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부지리 효과가 진짜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네, 중국이 이렇게 힘을 못 쓰고 러시아가 퇴폐를 하고 일본, 미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모질이 취급을 받는 이런 역사가 또 없었거든요. 최근에 보면. 권력은 최강으로 강하고 지지율은 졸라 높은데 하는 짓거리는 바보들이 우리 주변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미국과 중국과 일본 간의 지들 나름대로의 외교전이 매우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각자 자기 생각만 해요. 즉 상황 판단에 대한 시각차와 온도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지들끼리 열심히 전화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기사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중국이 발표를 했어요. 24일 저녁에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 1시간 정도. 그러면서 중국 이제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에 나온 내용은 그거였어요. 시 주석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입장을 이해한다. 라고 답을 했다. 요 내용이 딱 핵심 내용으로 나왔어요. 자,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나 오늘 시 주석하고 전화 통화했어. 우리 한 달 전에 3주 전에 한국에서 만났을 때 그 뒷얘기를 이어서 했어. 중국하고 관계 너무 좋아. 4월 달에 나 중국 갈 거고 그래서 내가 시 주석 미국으로 불렀어. 그리고 우리 둘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펜타닐 대두 너무 좋은 관계 얘기를 했어. 좋은 얘기만 한 거죠. 대만 그러니까- 얘기는 없네. 대만 얘기도 없고 일본 얘기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아니죠. 중국 측에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지. 각자가 유리한 핵심이 이거야라고 방점을 찍고 싶은 것만 공개를 한 거예요. 트럼프는 대두 뭐 이런 얘기만 한 거예요.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그게 그것만 한 중요한 거고. 중국은 대놓고 대만이나 현재 일본 문제에 관해서 트럼프가 우리 입장을 이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몇 시간 후에 나카이치 총리가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를 해줘가지고 내가 25분간 통화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더라.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 안 할게. 말 못할 얘기를 들었구나, 네가. 말하면 쪽팔리는 얘기를 들었겠지. 네. 이제는 아무 때나 전화하지 마!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언제든 전화하라고 했어. 했어. 근데 내가 다른 아무 얘기는 때나는 안 할 거야, 나는. 네. 네. 아무튼 난 예의 바른 일본 여자니까. 니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야. 대만 그래서 유사시에 일본 뭐 그거 그 얘기 안 하나?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해야지. 말할 수 없어.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한데. 아니, 미국하고 같이 참전한다며 공무원에 대한 확답을 받았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전쟁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말은 못해 하는 거지. 아니 외교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미친년아 가려면 너 혼자 가. 왜 자꾸 나를 끌고 가려 그래?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4월 달에 정리할 때까지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요런 내용이 오고 갔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중국 승! 예, 이렇게 중국 해줬습니다. 만승이에요. 왜냐면 아직까지 중국은 일단 명분과 실리를 다 얻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먼저 견적서만 받았지 입금이 안 됐거든요. 일단 저기 중국 선박이 대두시르로 갔어요. 아직 오진 않았는데 갔어요. 네. 갔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 먼저 나왔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두 농민 여러분, 나 이렇게 능력 있게 해냈어요. 중간 선거 때 나한테 다시 표 줘야 돼요. 예. 이건 미국 국가 기밀인데요. 네. 현재 이번에 이제 방어선 관련해가지고 이 조정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포함하는 에치슨 라인이요? 에치슨 라인을 다시 그었는데 그 에치슨 라인 바깥쪽에 또는 그 접경에 있던 주요 대중국 전략 미사일들을 미국이 회수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견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거죠. 중국이 일본이 기분이 나빠. 이 패전국 새끼들이 자꾸 무장한다 그래서 지금 대만 인근에다가 지네 미사일을
배치를 한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실제로 고이즈미 방위상이 네. 그 인근 섬을 방문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무인도에다 미사일 기지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어느 정도의 사거리를 하는 미사일일지 모르지만 뭔가 군사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은 여기에 대한 폭격을 할 겁니다.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일부러 이제 쳐맞으려고 윤석열이처럼 쳐맞으려고 거기에다가 모종의 군사시설, 미사일 시설을 준비를 하겠죠. 발사대부터 먼저 갖다 놓겠죠. 사드 하듯이. 그런데 이제 한 대 쳐맞았어.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보복 내지는 뒤에서 보증을 해줄 수 있는 미국의 전략 미사일 자산들이 현재 치워졌다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국제 정설이에요. 즉, 재래식 전력으로 뭐 항공모함이 간다든지 구축함이 간다든지 이런 거를 실행하기에는 미국은 너무 멀죠. 대만 앞바다까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전쟁 상황이 일어난다고 치면 일본이 고스란히 중국의 수없는 미사일들과 해군 전력들, 미국보다 더 톤수가 많은 해군 전력들. 그 정도면요, 아무리 예를 들어 옛날 청일전쟁처럼 화약이 없어서 콩가루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배로 그냥 밀고 들어와서 그냥 수량으로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의 지금 중국의 해군 병력들을 3일 동안, 괌에서 출발해서 올 때까지 3일 동안 대신 막아줘야 된다는 거야, 일본이 혼자서. 가능할까요? 에이. 공격 미사일 하나 없는 사거리 그 상대방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조차 제대로 전력도 못 갖춘 일본이 정말 미국이 인계철선을 빼고 중국이 작정하고 쳐들어간다고 밀고 들어갔을 때 중국의 공세를 하루라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봐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 다카이치가 더 개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일본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제3의 전쟁의 포화를 쳐맞을 가능성이 높은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만 문제 얘기 못 하겠네. 다카이치는 이제. 지금 이 오키나와만 건들지 마세요. 거기까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이거에다가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센카쿠 열도 관련한 영유권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쏙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중국이랑 같이 독도 문제 정리하고 대마도 문제까지도 한번 폭넓게 한번 협상의 테이블에 좀 올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거나 열흘 동안 정말 엄청난 변화가 생겼고 그 변화를 이제부터 우리는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